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가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원 마지막에 시험을 보았는데 성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다시 물어보면 기후의 종류는 뭐였지? 규칙이 왜 필요하지? 분수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하지? 대답이 흐릿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시험 점수는 남았지만 이해는 머물지 못한 상황. 우리 교실에서 흔히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전통적 평가는 주로 지식을 기억했는가, 정답을 말할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나요? 이 개념이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정답 확인에서 이해의 증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심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평가를 설계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평가 방식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항을 비교해 보시겠어요? 기후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두 지역의 기후를 비교하고 생활 양식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문항 A는 정답 확인, 즉 지식 재현 중심입니다. 하지만 문항 B는 비교, 분석, 근거, 설명을 요구합니다. 학생은 기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생활 양식의 관계를 스스로 구성해 설명해야 합니다. 정답형 평가가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개념 기반 평가는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더 명확합니다. 학생의 답도 달라집니다. 전통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은 기후는 열대, 온대, 한대가 있어요입니다. 개념 기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은 두 지역은 기온과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재배하는 작물도 달라요. 예를 들면 비가 적은 지역은 밀을 키우고 비가 많은 지역은 벼농사가 발달해요입니다. 이렇게 사실, 설명, 근거까지 연결하고 이해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지난 1차시 강의에서 우리는 탐구 수업 설계는 중심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는 단원 마지막에 중심 아이디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심 아이디어가 자연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삶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이 책임 있는 결정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한다 라면 평가 문항은 이렇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기존 평가는 기후의 종류를 쓰시오 라면 개념 기반 평가는 두 지역의 기후를 비교하고 기후 변화가 그 지역의 생활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이를 더 확장한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 기후 문제를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정책 포스터를 제작하시오. 보이시나요? 평가가 활동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이해의 증거입니다. 학생이 중심 아이디어를 설명, 적용, 전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행 과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수업 활동을 그럴듯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드러나는 과제여야 합니다. 수행 과제의 설계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이 생각, 추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둘째, 현실 맥락 또는 실제 문제 기반이면 더욱 좋다. 셋째, 정답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 예시를 더 보겠습니다. 기후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고 미래도시 기후 대응 전략 발표하기. 환경보호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하기. 만약 우리 학교가 사막에 있다면 시나리오 설계하기. 지속 가능한 학교 생활 지침 만들기.
기사, 그래프, 사진 자료 분석 후 관점 비교, 글쓰기. 학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과정, 근거, 논리가 핵심 평가 대상입니다. 교실 장면을 하나 상상해 볼까요? 교사가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은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 많아지면 냉방 사용이 늘어나 에너지가 필요해요. 농작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곡물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요. 이때 교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자료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평가가 학습과 분리되지 않고 학습의 일부가 됩니다. 수행 과제가 준비됐다면 이제 학생의 이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남습니다. 그 기준이 루브릭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교과 융합형 수업 평가 루브릭 사례를 하나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루브릭은 교사만 보는 문서가 아니라 학생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학생 언어 버전으로 바꾸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루브릭은 점수를 매기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학생의 이해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 읽어내는 지도로 활용됩니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자기평가, 동료 피드백, 수정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입니다. 개념 기반 평가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학생의 이해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오늘 전통 평가와 개념 기반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고 중심 아이디어에서 평가가 시작된다는 원리를 확인하였으며 수행 과제와 루브릭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선생님들께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단원에서 완전히 새롭게 평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신 평가 문항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문항 하나만 떠올려 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개념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덧붙여 탐구 기반 수행평가로 한 번만 살짝 바꿔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게 맞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가 바뀌는 순간 학생들의 사고가 깊어지고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개념 기반 평가 설계의 원리와 수행 과제를 통해 학생의 이해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루브릭을 통해 그 이해의 증거를 읽어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의 작은 시도만으로도 평가와 수업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두 차시의 IB-PYP 개념 기반 수업과 평가 설계하기 강의가 그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